초선 광주시의원으로 일한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을 좀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양동, 농성동, 하정동 출신 광주광역시의원 심철입니다. 지난 3년간 초선으로 의정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통한 광주의 성장을 주도하고 싶었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지방 재정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그리고 자치단체가 활성화되고 또 지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 소통의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단체나 자생단체들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하면서 의정활동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7대 의회에서 가장 또 혁신적인 것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막고 우리 광주광역시의 산하기관에 우수한 CEO를 영입해서 광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삶을 좀 질 높게 만드는 것들이 7대 의회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분야는 뭘까요? 아무래도 저의 그 지역구가 구도심화가 되고 있는 양동, 농성동, 화정동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 재생 사업,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구도심화 돼가는 것들 중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공폐가가 생겨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동네에 굉장히 안전상의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범죄의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과연 내가 그때 그랬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점들은, 아무래도 상록회관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상록회관 부지를 광주시가 매입하지 못한 과정부터 또 그 한 몇십 년 된 벚꽃 군락지가 또 이제 고층 아파트를 지어지게 됨으로써 이렇게 시민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 점점 아파트 숲화되는, 시민들의 쉼터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그래도 상록회관 부지 그나마 벚꽃 군락지라도 좀 보존할 수 있게 돼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자치 어찌 보면 최일선에 계시는 이제 광역의원이신데요. 평소 지방자치에 대한 소견과 정치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소신이나 철학, 거창한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정치인의 생명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의 신뢰, 주민과의 신뢰, 또 행정과의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 정치 철학이고, 뭐 개인의 영달 이런 것을 떠나서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정치 철학이라면 정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는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요.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양당 구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민의당 소속으로 지방선거를 전망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정치적 상황은 뭐 썩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12년 만에 양당 체제가 부활했고, 또 제가 7대 의회에서 양당 체제를 경험해 본 결과, 이 서로의 그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면 이 정책의 결과는 결국 시민들의 덕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양당 체제를 조금 확립시키기 위해서 당의 정책적 대안도 좀 함께 할 거고요. 또 당만 보고 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의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일을 헤쳐나가는 지혜 이런 것들도 시민들께서 함께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네. 그럼 내년 지방선거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물론 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저에게 도움되는 것들은 마음에 새기고,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현장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또 많이 개발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어필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역 현장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지역구가 양동, 화정동, 농성동이시잖아요. 지금 지역구와 서구의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서구 현안뿐만 아니라 광주의 현안이죠. 지금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민간공원 특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광주시가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가는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모든 광주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을 지키는 게 또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구도심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심재생 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조금 예산과 함께 이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자금도 투자되고 지금 양동 별마루 발산마을이라고 대규모 도심재생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과정인데 끝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중간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는 것들이 이 도심재생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지역의 도심재생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가장 손으로 꼽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과 서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광주는 지금 굉장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도 필요하고, 또 광주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배운 노하우가 이제는 정책적 대안이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전제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